아빠, 제발 그만해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교 정문에서 50m쯤 떨어진 골목 모퉁이. 준우는 그곳에 숨어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빠는 오늘도 어김없이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반.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하는 시간. 아빠는 구부정한 허리로 바닥에 떨어진 캔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찢어진 회색 점퍼, 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 바지, 밑창이 다 닳아버린 운동화. 아빠가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리며 신음을 냈어요. 혀가 없는 아빠는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저 목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만 낼 뿐이었죠. 준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왜 하필 우리 학교 앞에서 저러는 거야? 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아파야 눈물이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야, 강준우. 여기서 뭐해?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준우는 화들짝 놀랐어요. 같은 반민석이었죠. 그리고 민석이 뒤에는 4~5명의 친구들이 더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준우가 황급히 몸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기 또 왔네? 그 벙어리 거지. 민석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아빠를 향해서. 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매일 아침마다 저기 있던데? 진짜 징그럽지 않아? 말도 못하면서 으으거리고.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저 아저씨 말이야. 저번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봤어. 음식물 쓰레기통 뒤지고 있더라고. 헐, 진짜? 완전 좀비 같지 않아? 준우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야, 근데 강준우. 너 저 아저씨 아냐? 민석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준우를 쳐다봤어요. 저번에 너가 저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는 거 봤거든? 너네 아파트 앞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져나갔죠. 미친 소리 하지 마. 우리 아빠 회사 다녀. 대기영.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인 게 너무 뻔했죠. 그래. 그럼 저 아저씨 누군데? 나도 몰라. 동네 거지겠지. 가자, 늦겠어. 준우는 친구들을 밀치고 학교 쪽으로 걸어갔어요. 빠르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지만 귀에는 들렸죠.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제 표정 봤어? 100% 맞는 것 같은데? 대박, 진짜 저 벙어리가 강준우 아빠라고? 불쌍하긴. 아빠가 저 꼴이면 학교 어떻게 다녀? 준우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뒤돌아서서 소리쳤죠. 닥쳐. 우리 아빠 아니라고. 목청껏 외쳤어요. 그 순간 저 멀리 교문 앞에서 쓰레기를 줍던 아빠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빠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죠. 캔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어요. 아빠는 그것도 신경 쓰지 않고 준우만 바라봤어요. 우야, 준우야 라고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혀가 없는 아빠는 그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할 수 없었죠. 떨리는 손을 뻗어 준우를 향했어요. 준우는 고개를 확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교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죠. 친구들을 지나쳐 계단을 올라 교실로. 숨이 찼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미안해. 아빠. 하지만 준우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어요. 하지만 난 못 견디겠어. 이렇게 사는 거. 1교시 수업 시간 내내 준우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 멀리 교문 앞. 아빠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쓰레기를 줍지도 않고 그냥 학교 건물만 바라보면서.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준우는 구석 자리에 홀로 앉았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수군거리는 소리도. 야, 들었어?
강준우 아빠가 그 벙어리 거지래. 헐, 진짜? 그래서 맨날 혼자 다니나 보다. 나 같으면 학교 안 나올 듯. 너무 창피하잖아. 국 한 술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준우는 밥을 반쯤 남기고 급식실을 나왔죠. 복도를 걷는데 3학년 선배 몇 명이 지나가며 킥킥거렸어요. 야, 제 아빠 거지래. 학교 앞에서 쓰레기 줍는다며? 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았어요. 참아야 했어요. 방과 후 준우는 친구들보다 30분 늦게 학교를 나왔어요. 아빠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죠. 교문을 나서는 순간 아빠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 안에는 준우가 좋아하는 붕어빵이 들어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주운 1,000원짜리 몇 개를 모아 산 거였죠. 우야.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붕어빵을 내밀었어요. 갈라진 손등, 떼낀 손톱, 그 손으로. 준우는 그걸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 아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계속 내밀었죠. 준우에게 꼭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까라고. 사람들 다 보잖아. 준우가 소리쳤어요. 주변 학생들이 멈춰서서 구경했죠. 준우는 미칠 것 같았어요. 다시는 학교 앞에 오지 마. 제발. 아빠의 손이 떨렸어요. 붕어빵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죠. 붕어빵이 굴러다녔어요. 아빠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리면서 목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신음만으로 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죠. 아빠의 울음소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집까지 뛰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방문을 쾅 닫았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헐떡였어요. 미안해. 하지만 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난 견딜 수가 없어. 저녁 9시. 아빠가 집에 돌아왔어요.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죠. 준우 방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우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자정이 넘었을 때 준우는 목이 말라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려다가 아빠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죠.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아빠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금속 조각이 들려 있었죠. 녹슬고 찌그러진 메달 같기도 하고 고철 같기도 한. 아빠는 그걸 낡은 헝겊으로 닦고 있었어요. 1번, 2번, 3번. 정성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빠는 그 녹슨 메달에 이마를 갖다 댔죠. 마치 기도하듯이. 준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게 뭐지? 왜 저러는 거지? 아빠는 메달을 다 닦고 나서 작은 나무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도 있었죠. 군복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 그게 아빠였어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에 준우는 뒷걸음질 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아빠가 만든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계란 후라이, 김, 된장찌개.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우야. 아빠가 준우를 보며 웃었어요.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 준우는 그 미소를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밥 안 먹어. 학교 가야 돼. 아빠가 급하게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밥을 담고 반찬을 넣고. 필요 없다고. 학교에서 먹을 거야. 준우가 소리쳤어요. 아빠의 손이 멈췄죠. 그리고 이제 학교 앞에 절대 오지 마.
절대로. 어, 아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준우의 손을 잡으려 했죠. 손 치워. 준우가 아빠의 손을 뿌리쳤어요. 아빠의 손등에 있던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며칠 전에 쓰레기를 줍다가 깨진 유리에 베인 상처였죠. 아빠는 그 손을 보며 황급히 뒤로 빼었어요. 준우에게 피를 묻힐까봐. 으, 미,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혀가 없어서 말이 안 됐죠. 준우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쓰러진 거였죠. 무릎이 풀려서. 하지만 준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벌써 소문으로 시끄러웠어요. 강준우 아빠 진짜 거지래. 우리 엄마가 봤대.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 받으러 온 거. 말도 못한대. 벙어리래. 완전 불쌍하긴 한데. 나 같으면 못 다닐 듯. 준우는 교실로 들어갔어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죠. 선생님조차도 준우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준우야, 힘들면 상담실에. 괜찮습니다. 준우는 자리에 앉았어요.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점심시간. 준우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 난간에 기대어 학교 정문을 내려다봤죠. 아빠가 있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자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아빠, 제발. 준우는 주먹으로 난간을 쳤어요. 제발 그만해요. 제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난간 아래 땅바닥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그 순간이었어요.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죠. 학교 본관 건물 1층, 급식실 쪽에서. 불이야.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어요. 불이야. 불. 교내 방송이 긴급하게 울려 퍼졌어요. 학생 여러분, 침착하게 운동장으로 대피하세요. 뛰지 말고 질서를 지켜서. 하지만 이미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죠.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계단으로 몰려들었어요. 준우도 옥상에서 허겁지겁 내려왔죠. 1층 급식실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졌어요. 기름에 불이 붙어서 폭발한 거였죠. 화염이 복도로 번지고 검은 연기가 건물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어요. 3학년 교실에 애들이 아직 있어. 2층 화장실에도. 선생님들이 외쳤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준우는 운동장에 도착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건물 2층 창문에서 손을 흔드는 학생들이 보였죠. 연기에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누구 없어요? 제발. 한 여학생이 창문에 매달려 울부짖었어요. 그때였어요. 정문 쪽에서 한 남자가 달려오는 게 보였죠.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머리가 헝클어진 그 남자. 아빠였어요. 아빠는 쓰레기 봉투를 내던지고 학교 쪽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준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죠. 날카로운, 단호한 살기까지 느껴지는. 저 사람 막아요. 위험해. 교감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몇몇 선생님들이 아빠를 가로막으려 했죠. 하지만 아빠는 멈추지 않았어요. 낮고 강렬한 신음을 내지르며 선생님들을 피해 건물로 돌진했어요. 움직임이 달랐어요. 평소에 구부정하고 느린 움직임이 아니었죠. 마치 훈련받은 군인처럼. 아빠, 준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미 연기 속으로 사라진 뒤였죠. 현관 앞에서 아빠는 멈췄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화단에 있던 담요를 집어들었죠. 인근 수도가로 달려가 담요를 흠뻑 적셨어요. 그리고 그걸 뒤집어 쓴 채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으악! 미친 거 아냐?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아빠, 아빠. 30초가 지났어요. 1분이 지났어요. 아빠는 나오지 않았어요. 건물에서는 계속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창문이 폭발하며 유리가 터졌어요. 소방대원들 진입 불가합니다. 유독가스 농도가 너무 높아요. 막 도착한 소방대장이 외쳤어요. 하지만 안에 학생들이 지금 들어가면 대원들도 위험합니다. 장비를 갖춰야 해요. 모두가 절망했어요. 그때 2층 창문이 박살났어요. 안에서 뭔가가 창문을 깬 거였죠. 연기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쓴 그 남자. 아빠였어요. 그리고 아빠의 등에는 여학생 한 명이 엎여 있었죠. 의식을 잃은 채로. 아빠가 신음을 내지르며 여학생을 창밖으로 내밀었어요. 아래에서 선생님들이 안전매트를 펼쳤죠. 여학생이 떨어졌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아빠는 다시 연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 사람, 뭐야? 교감 선생님이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3분 후, 아빠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남학생 2명을 데리고, 한 명은 등에 업고, 한 명은 팔로 안고, 창문으로 내려보냈어요. 학생들은 무사히 구조됐죠. 그리고 또다시 들어갔어요. 저 양반, 미쳤어. 완전히. 한 선생님이 경악했어요. 소방대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일반인이 아닌데요. 젊은 대원이 중얼거렸어요. 저 동선, 저 판단력. 특수부대 출신 아닙니까? 그 순간 건물 옆에 서 있던 한 노인이 크게 눈을 떴어요. 60대 중반에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 가슴에 달린 배지에는 예비역 육군소장 박철수라고 써 있었죠. 박 장군이었어요. 근처 제향군인의 행사차 왔다가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죠. 저 움직임. 박 장군의 눈이 아빠를 따라갔어요. 창문에서 창문으로 연기를 피해 이동하는 동선. 학생들을 구출하는 방식. 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 설마 박 장군의 손이 떨렸어요. 7분이 지났을 때 아빠가 마지막으로 창문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학생이 3명이었어요. 한 명은 등에, 2명은 양팔에. 아빠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힘들어하는 게 보였죠. 담요는 이미 다 타버렸고 아빠의 옷에서 연기가 났어요. 화상을 입은 거였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학생들을 모두 안전하게 내려보낸 후 아빠는 휘청거렸어요. 그리고 쿵! 창문턱에서 미끄러졌어요. 아빠! 준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빠는 2층 창문 난간을 한 손으로 붙잡았어요. 몸이 공중에 매달렸죠. 구조대! 빨리!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창문 위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죠. 아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밑으로 점프했죠. 2층 높이에서 쿵! 아빠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전매트 위에. 하지만 충격이 컸어요. 아빠는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죠. 아빠, 아빠. 준우가 달려갔어요. 사람들을 해치고 선생님들을 밀치고 아빠에게 도착했을 때 아빠는 온몸이 화상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얼굴, 팔 등 곳곳에서 피가 흘렀죠. 아빠가 준우를 보며 웃었어요. 활짝 피투성이 얼굴로. 준우야 무사하구나.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 왜 그랬어요? 준우가 울먹였어요. 그때였어요. 차렷,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장군이었어요. 장군은 아빠 앞에 서서
군화 뒤꿈치를 탁 맞붙였어요. 그리고 딱 완벽한 거수 경례를 올렸죠.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장면을 바라봤죠. 육군 제707 특수임무단 강진철 상사님 맞습니까? 박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15년 전 적진 한복판에서 동료 12명을 구하고 적의 폭발물로 인해 중상을 입으셨던 박 장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제가 구조된 12명 중 하나였습니다. 준우는 멍하니 아빠를 바라봤어요. 저게 무슨... 박 장군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앞에 상사님,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아빠가 손을 들어 장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다는 듯이 구급차, 빨리 구급차. 선생님들이 외쳤어요. 아빠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꺼냈죠. 녹슬고 찌그러진 그 메달. 준우가 매일 밤 아빠가 닦던 바로 그것. 박 장군이 그걸 보자마자 숨을 멈췄어요. 무공훈장, 태극무공훈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군 훈장 중 하나. 아빠는 그걸 준우에게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우야. 준우야, 미안하구나. 아빠가 자랑스럽지 못한 아빠라서. 준우는 메달을 받았어요. 손에 들자마자 무게가 느껴졌죠. 단순한 금속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의 무게. 녹을 조금 문지르자 글씨가 보였어요. 대한민국 태극무공훈장, 육군 상사 강진철, 2010년 8월 15일. 아빠,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어요. 아빠를 조심스럽게 올렸죠. 우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준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아빠. 준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구급차가 아빠를 싣고 떠났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준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에 쥔 메달을 바라보면서 주변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죠. 저 사람 영웅이었어? 벙어리 거지가 아니라 군인이었다고? 무공훈장이면 완전 대단한 거 아냐? 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 장군이 다가와 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학생, 강 상사님의 아드님이신가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아버님은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15년 전 그날 우리 부대는 적의 매복에 걸렸습니다. 동료 12명이 적진 한가운데 고립됐죠. 구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우리는 모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강 상사님 단 한 분이 혼자서 적진에 침투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전투를 벌이며 우리를 한 명씩 구출하셨죠. 마지막 사람을 구할 때 적의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상사님은 그 폭발로 얼굴과 목에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혀의 대부분을 잃으셨고 성대도 손상되셨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마지막 동료를 업고 탈출하셨습니다. 왜? 아빠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왜 저렇게 살았어요? 준우가 울부짖었어요. 박 장군이 한숨을 쉬었어요. 상사님은 훈장을 받으신 후 모든 걸 거부하셨습니다. 보상금도 예우도 명예도 그냥 사라지셨죠. 우리가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아마도 전우들을 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2명은 구했지만 3명은 구하지 못했거든요. 상사님은 그 3명을 평생 기억하고 계셨을 겁니다. 준우는 그제야 알았어요.
아빠가 왜 매일 밤 메달을 닦았는지, 왜 그렇게 조용히 낮게 숨어서 살았는지. 병원 중환자실. 준우는 유리창 너머로 아빠를 바라봤어요.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죠. 얼굴, 팔, 가슴. 화상이 심각했어요. 의사 말로는 3도 화상이 전신의 40%를 넘는다고 했죠. 생명은 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준우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복도에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기자들, 방송국 사람들, 그리고 학부모들. 강 상사님 아드님이세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아버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영웅적인 행동을. 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웅? 준우는 아빠를 영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창피한 존재, 숨기고 싶은 존재, 차라리 없었으면 하고 바랐던. 학생, 괜찮으세요? 박 장군이 기자들을 막아섰어요. 지금은 조용히 해주시죠. 아드님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기자들이 물러났어요. 박 장군이 준우 옆에 앉았어요. 많이 놀랐겠구나.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에 쥔 메달만 바라봤죠. 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단다. 우리 부대에서 전설이었지.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 그럼 왜 그렇게 사셨어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쓰레기를 주우며 살았어요?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왜? 박 장군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도 아버님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셨을 거야.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종종 그래.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 특히 구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다음 날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교문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국가유공자 강진철 상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장실 앞에는 아빠의 사진이 걸렸어요.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씩씩하게 웃고 있는 아빠의 모습. 준우가 복도를 걸어갈 때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준우야, 아버님, 정말 대단하셔. 우리 살려주신 거 정말 감사해. 친구들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아빠를 비웃던 바로 그 아이들. 준우는 그들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민석이가 다가왔어요. 준우야, 나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한 거. 민석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도 그날 2층에 갇혀 있었거든. 너희 아버님이 나를 구해주셨어. 내가 벙어리 거지라고 놀렸던 그분이. 민석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 정말. 준우는 민석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 내 잘못이야. 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제일 잘못한 건 나야. 아빠의 아들인 내가. 아빠를 가장 부끄러워했으니까. 교장실. 교장 선생님이 준우를 불렀어요. 준우 학생, 앉으렴. 교장은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이 정말 몰랐구나. 강 상사님이 그런 분이신 줄. 만약 알았더라면. 괜찮습니다. 준우가 말을 끊었어요. 아빠는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에서 아버님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니?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감사패? 지금 와서? 병원으로 가는 길. 준우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바나나 우유를 샀죠. 혹시 깨어나시면 중환자실 앞. 간호사가 말했어요. 아버님 깨어나셨어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아빠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의 반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준우를 보자 아빠의 눈이 커졌어요.
우야, 준우야. 준우는 아빠 옆에 섰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아빠, 저, 목이 메었어요. 저, 정말,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빠를 부끄러워했어요.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죽었으면 좋겠다고. 으, 으. 아빠가 손을 들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붕대로 감긴 손으로. 괜찮아. 아빠가 이해해. 아빠가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아빠는 왜 말 안 하셨어요? 영웅이었다는 걸, 훈장을 받았다는 걸. 아빠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죠. 옆 침대 위에 놓인 노트를 가리켰어요. 간호사가 준비해둔 필담 노트였죠.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썼어요. 영웅이 아니야. 준우는 그 글씨를 봤어요. 3명을 못 구했어. 내 잘못이야. 살 자격이 없어. 아빠는 계속 썼어요. 그래서 숨었어. 벌 받으며 살려고. 하지만 너만은 행복했으면. 준우는 노트를 읽으며 울었어요. 아빠, 그게 아니에요. 아빠가 다시 썼어요. 미안해, 준우야. 이런 아빠라서. 자랑스러운 아빠 못 돼서. 아니에요. 준우가 소리쳤어요. 아빠는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준우는 메달을 꺼냈어요. 주머니에서 꼭 쥐고 있던 그 메달. 이거 매일 밤 닦으셨죠? 제가 봤어요. 아빠가 우시면서 이거 닦는 거.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이제 그만 괜찮아요. 용서하세요. 자신을. 준우는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붕대로 감긴 그 손을.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저를. 아빠가 목 깊은 곳에서 신음을 냈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뭔가 풀려나가는 소리. 15년간 억눌렀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부자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일주일 후 아빠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상태가 많이 호전됐죠. 병실에는 꽃이 가득했어요.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서, 재향군인회에서, 국방부에서 박 장군이 찾아왔어요. 강 상사님 쾌차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장군은 정중하게 격려했어요.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5년 전 거부하셨던 보상금과 예우를 다시 제공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아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쓰셨네요. 박 장군이 노트를 읽고 웃었어요. 여전하시군요. 하지만 상사님, 이건 상사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아빠가 준우를 바라봤어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받으세요. 아빠가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아빠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 후 학교에서 특별 집회가 열렸어요. 강당에는 전교생이 모였죠. 무대 위에는 휠체어를 탄 아빠가 앉아 계셨어요. 준우가 옆에 서 있었고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섰어요. 오늘 우리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진정한 영웅을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강진철 상사님은 15년 전 전쟁터에서 동료 12명을 구하고 태극무 공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주 전 우리 학교 화재 때 14명의 학생을 구해주셨죠.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상사님께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교장이 감사패를 들고 다가왔어요. 하지만 아빠는 받지 않았어요. 노트에 뭔가를 썼죠. 감사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교장이 읽었어요. 부탁이라뇨? 아빠가 다시 썼어요. 제 아들을 이제 그냥 평범한 아이로
봐주세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특별한 영웅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강준우로. 아빠는 준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준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 일어섰어요. 민석이었어요.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어요. 저는 강 상사님을 벙어리 거지라고 놀렸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준우한테도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불 속에서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석이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그러자 1명, 2명, 학생들이 일어섰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순식간에 전교생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는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날 저녁, 준우는 아빠를 모시고 집에 돌아왔어요. 작은 집, 낡은 가구.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아빠, 제가 저녁 만들게요. 준우는 부엌으로 갔어요. 서툴게나마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죠. 아빠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아빠,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빠 자랑스럽게. 아빠가 노트에 썼어요. 넌 이미 자랑스러워. 그냥 내가 있어줘서. 준우는 눈물을 닦았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준우는 아빠 방 앞을 지나가다 멈췄어요. 문틈으로 보니 아빠가 그 메달을 꺼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닦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만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죠. 그리고 메달을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내려놓아도 돼. 아빠는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준우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앞으로 제가 아빠 자랑할게요. 큰 소리로. 3개월 후, 준우는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중간고사 성적표를 들고 강준우 전교 15등 대박. 친구들이 놀라워했어요. 준우는 웃었어요. 아빠한테 보여드려야지. 요즘 준우는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공부했죠. 아빠를 위해서. 집에 돌아오니 아빠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화상은 많이 나았지만 아직 붕대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일상생활은 가능했죠. 아빠, 이거 봐요. 준우가 성적표를 내밀었어요. 아빠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죠. 기쁘다는 신음. 아빠는 준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녁 식사 중 준우가 말했어요.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 있어요. 오실 거죠? 아빠가 멈칫했어요. 노트에 썼죠. 내가 가도 괜찮을까? 당연하죠.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아빠. 아빠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고마워, 아들. 토요일. 아빠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죠. 15년 만에 제대로 된 옷을 꺼냈어요. 박 장군이 선물한 양복이었어요. 아빠, 잘 어울려요. 준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아빠는 거울을 봤어요. 낯선 자신의 모습.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가슴에는 메달을 달았어요. 태극무 공훈장.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문함. 3개월 전 아빠가 쓰레기를 줍던 바로 그 자리. 아빠는 잠시 멈춰 섰어요. 준우가 손을 잡았죠. 괜찮아요, 아빠. 같이 가요. 부자가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섰어요. 학생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강 상사님. 준우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았죠. 이런 대접이. 교실에 들어갔어요. 학부모들이 있었죠. 준우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는 이런 자리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저분이 강준우 아버님이시네. 실물로 보니 정말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존경과 감사가 담긴 민석이 엄마가 다가왔어요. 강 상사님,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저희 민석이를 구해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빠는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다고. 수업이 시작됐어요. 국어 시간이었죠.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손이 올라갔어요. 여러 학생들이. 저는 세종대왕이요. 저는 아인슈타인. 그때 준우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요. 그래, 준우야. 누구니? 준우는 아빠를 바라봤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아빠예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빠는 전쟁터에서 동료들을 구했어요. 우리 학교 화재 때도 친구들을 구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건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혼자서 저를 키우셨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시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빠는 진짜 영웅이에요. 저한테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우를 안아주었어요. 고맙다 아들아. 수업이 끝나고 박 장군이 학교를 방문했어요. 강 상사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장실에서 만났어요. 박 장군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국방부에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상사님의 공로를 인정하여 장군이 서류를 펼쳤어요. 명예 진급, 준위로 진급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연금과 의료 지원, 아드님 학자금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아빠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상사님을 명예교관으로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아빠가 놀라서 신음했어요. 물론 현역 복귀는 아닙니다. 가끔 부대를 방문하셔서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눠주시는 정도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빠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아빠는 군부대를 방문했어요. 준우도 함께 제707 특수임무단 훈련장, 젊은 대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차렷, 경례, 모두가 아빠에게 경례했어요. 부대장이 나왔어요. 강진철 준이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부대의 전설입니다. 성함이 아니라 전설. 대원들이 구호를 외쳤어요. 아빠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웠죠. 준이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빠는 노트를 꺼냈어요. 미리 써온 글이었죠. 부대장이 대신 읽었어요.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다만 동료를 버릴 수 없었을 뿐입니다. 대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올 겁니다. 자신을 구할 것인가, 동료를 구할 것인가.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훈련을 마치고 준우와 아빠는 부대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아빠 멋있었어요. 아빠가 웃었어요. 아빠,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불 속에 왜 들어가셨어요? 무서우셨을 텐데. 아빠는 노트를 꺼냈어요. 무서웠어. 하지만 너가 거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 무서움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어. 준우는 아빠를 안았어요.
사랑해요, 아빠. 아빠는 준우의 등을 토닥였어요. 나도 아들. 6개월 후 준우의 졸업식 날 강당은 학생과 학부모로 가득했어요. 무대에는 졸업생들이 앉아 있었고 객석 앞줄에는 아빠가 앉아 계셨어요. 깔끔한 양복에 가슴에 메달. 당당한 모습이었죠. 이제 우수 졸업생 시상을 하겠습니다. 교장의 목소리. 성적 우수상 강준우. 준우가 무대로 올라갔어요. 상장을 받고 돌아서는데 아빠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빠는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준우도 웃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준우는 아빠와 함께 교정을 걸었어요. 아빠, 저기요. 준우가 가리킨 곳 교문 앞이었어요. 여기 아빠가 쓰레기 주우시던 곳이죠?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렇죠? 아빠는 노트에 썼어요.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너도, 나도. 준우는 아빠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제가 대학 가면 아빠도 뭔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아빠가 웃었어요. 생각해 볼게. 사실 아빠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는 것. 말은 못해도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할 수는 있으니까. 그럼 저도 방학 때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부자는 학교를 나섰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그날 밤 아빠는 다시 그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메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녹슬지 않았죠. 깨끗이 닦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준우의 졸업사진. 아빠는 2개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어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행복. 아빠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행복해도 돼. 15년 만에 아빠는 스스로를 용서했어요. 준우방. 준우는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오늘 졸업했다. 아빠가 오셨다. 아빠는 정말 멋있으셨다. 예전엔 아빠가 부끄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한 훈장을 단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아빠처럼. 준우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작은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낡은 훈장은 이제 상자 속에서 조용히 빛났고 부자는 각자의 방에서 내일을 꿈꿨어요.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은 새로운 미래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조용히 우리를 지키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조명도 큰 박수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죠. 우리 곁에 영웅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늦지 않게 오늘 사연을 듣고 댓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